계속해서 액세스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액세스는 엑셀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DB 구축 문제인데 여기 이제 무려 30점이나 배점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각 4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무려 점이나 배점이 되죠. 몇 번만 연습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각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20점을 우리가 딸 수 있죠.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각 3점인데 3, 5, 15, 15점이잖아요. 15점. 그 다음에 문제 3에서도 15점. 그러면 여기에서 30점, 여기 20점 해서 무려 50점을 문제 1번만으로 딸 수 있습니다. 1급의 합격 점수는 70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쓴가? 이제 20점만 더 따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따느냐? 문제 1번에 2번, 3번도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출제되진 않지만 상시 시험을 보다 보면 쉽게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운이긴 한데 경우를 노리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연히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액세스가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엑셀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또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1번에 3번 이 부분을 보면 관계 설정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배점은 5점밖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잘 풀이해야 뒤쪽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뒷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 명심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액세스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안 경고가 뜹니다. 콘텐츠 사용 눌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봉사기관 테이블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할 때 반복할 부분이죠. 자, 봉사기관 테이블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편집 모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여기 눌러보면 알겠지만 데이트 시트 보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데이트 시트 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테이블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모드이고 디자인 보기는 이 테이블의 필드들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는 이렇게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필드에 대한 속성을 아래쪽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봉사기관 테이블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었고요. 여기 보면 기관 코드 필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필드는 과 같은 형태로 그냥 영문이 아니고 영문 대문자 한 개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데이트 시트 보기에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영문 대문자 한 개, 그 다음에 대쉬 기호 한 개, 그 다음에 숫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이라는 부분 명심해서 살펴보아야 반드시 포함되어란 말은 그렇게 꼭 입력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입력 마스크라는 부분을 설정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력 마스크가 무엇인지 알고 바로 설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초보는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F1 키를 누르면 해당 속성이나 기능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혹은 여기 보면 물음표 단추 보이죠? 얘를 눌러서 도움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F1을 누르든지 여기에서 도움말을 누르든지 어쨌거나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면 입력 마스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입력 마스크를 사용해서 데이트 입력 형식 제어한다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움말에 입력 마스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시사항에서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이라는 부분 보이죠? 문제의 지시사항에 영문 대문자 1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어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액세스에서 영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와 한글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고요.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이라는 부분 보이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입력 마스크 설정 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것들이죠. 여기 문구를 잘 입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입력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옵션이라는 부분이고 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L키라는 부분 보이죠? 영문 대문자 L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를 입력받고 싶을 때는 문자의 개수만큼 영문 대문자로 L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숫자의 개수만큼 숫자 0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하나 더 따져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시라는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처리할 수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이죠. 입력 마스크의 세 부분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면 입력 마스크는 하나의 필수 부분과 선택적인 두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입력 마스크 설정 정의 문자 부분은 첫 번째 부분 필수 부분이고요. 여기에 영문 대문자 L이라든지 숫자 0 등을 입력해서 반드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세미콜론으로 두 번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대시 같은 문자, 이런 문자를 우리가 리트럴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자를 테이블에 저장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으로 만든 두 번째 부분에 0 숫자 0을 입력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문자가 데이터와 함께 저장이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문제의 지시사항에 대시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이라는 부분을 만족시켜 주려면 제 부분을 0으로 설정해 주면 될 겁니다. 1로 설정하면 문자가 저장되지 않고 표시되기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입력한 데이터만 저장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 좀 더 와닿겠네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구역은 안내 표시 문자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정해 놓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도움말을 이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것은 연습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입력 마스크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영문을 그냥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지 않고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대문계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를 입력할 때는 통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다 기호 해주면 되죠. 크다, 대문자, 크다, 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앞에서 영문자 한 글자죠. 그러면 L 영문 대문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쉬기호 숫자 2개 반드시 입력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0 2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 세미콜론으로 구역은 구분한다고 했고 여기에 0이라고 입력해 주면 대시 같은 리트럴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설정해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 설정이 지났고요. 해당 테이블에 대한 편집이 끝이 나면 여기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뭐 단축키 컨트롤 S도 괜찮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닫기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을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 두 번째 지시사항은 봉사 내역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필드에는 1에서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하시오 라고 해요. 우선 여기 보면 필드는 정수로 설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곳에 지시한 대로 1에서 8까지의 숫자 범위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식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 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도움말 눌러서 확인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사용한 데이터 입력 제한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보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필요한 부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사 텍스트 예제도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적절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우선 여기 이 부분 between A, 자 여기 1,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영어 수고에 있는 거죠. A와 B의 사이 그런 뜻이 되니까 이것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또 요것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내려보면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풀 수도 있다. 여기 보면 in이라는 연산자는 포함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in 괄호 열고 1에서 8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3가지의 방법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in이라는 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괄호를 열고 1, 2, 3, 4, 5 주든지 between 1 and 8 혹은 크거나 같다 1, 작거나 같다 8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필요한 방법은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에서는 세 번째 작업 내용까지 함께 처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봉사 날짜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얘를 저장하고, 자, 저장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오류가 뜰 때가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땐 여기서도 뭘 눌러야 될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시사항대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이죠. 봉사 날짜에 만약에 새로운 레코드 이 부분이 입력이 될 때 지금처럼 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그냥 여기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라. 그럼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 들어가서 봉사 날짜의 기본값이라는 부분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의 지시사항에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기 설명을 보면 새 항목에 대해서 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입력하려면 XSS에 사용되는 함수 중에서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이블은 저장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오늘 날짜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날짜와 시간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now라는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장해 주고 살펴보면 이처럼 날짜와 시간이 다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시간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time이라는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죠. 얘 눌러서 저장해주고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 줄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앞쪽에 는이라는 수식을 입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이 테이블은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이뤄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과라는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는 부분, 여기 보면 인덱스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중복 가능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문제 지문에 나온 단어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몇 번만 연습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핀을 지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인덱스된 테이블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책으로 치자면 책의 뒤쪽에 보면
자음이라든지 알파벳 순으로 쭉 모아둔 부분 보이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고자 할 때 책을 다 뒤지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에서 찾아서 해당 페이지를 보고 바로 그 페이지로 가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를 설정하게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그 테이블에서 검색해서 바로 결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갱신된다면 뭐 데이터가 수정된다든지 추가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된 테이블도 전부 다 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찾기 및 정렬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업데이트 할 때는 그 테이블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필드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얘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문자열 허용이라는 부분 보이죠? 허용되도록 이렇게 정해주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들어가면 되겠고요. 추가 기관점 XLSX 누가 봐도 엑셀이죠. 그러면 엑셀 눌러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서 추가 기관점 XLSX라는 파일을 찾아서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버 밑에 DB라는 폴드 아래에 있을 겁니다. 자, 찾아보기 눌러서 자, 이렇게 추가 기관점 XLSX를 찾아서 열기를 눌러서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용을 가져와 라고 되어 있죠. 가져오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지시 옵션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음 누르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잘 보면 추가 기관점 XLS에 사용자가 정의된 이름이라는 것을 놓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름 있는 범위 표시를 누르고 추가 기관이라는 이름, 아마 여기 추가 기관점 XLSX라는 엑셀 문서를 열어보면 추가 기관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첫 행은 열 머리글이다. 여기 기관 코드, 기관명 이 부분, 그래서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선택해 주고요. 다음 눌러주고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눌러주고요. 기본 키 없음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키 없음 선택하고 다음 눌러주고 마지막에 테이블로 가져올 때 봉사 기관 추가로 하라고 했죠. 봉사 기관 추가 이렇게 테이블 이름 설정해주고 마침 눌러서 작업을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오기 단계는 굳이 저장할 필요 없고요. 닫기 눌러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봉사기관 추가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해당 엑셀 파일의 정의된 이름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가져오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번에서 3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배점은 5점이지만 이후 문제에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작업을 마무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들어가서 관계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문제를 보면 액세스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 관계라는 부분인데 수정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고요. 이대로 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봉사 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봉사 기관 테이블이 보이지 않죠. 그럼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봉사 기관 테이블을 추가를 해줍니다. 닫기 눌러주고요. 다시 여기에서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봉사 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라고 했죠. 그러면 참조당하는 필드를 참조하는 필드 쪽에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져다 두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러면 지시사항대로 이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해주면 되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다른 테이블, 관련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면 삭제가 되겠죠. 체크하지 않고 1대 다의 관계를 만들어서 만들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조 무결성 원칙이 유지되는 관계가 설정이 되었고요.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봉사 기관의 여기 기관 코드라는 필드에 없는 값은 봉사 내역의 기관 코드 필드에 입력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을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설정해 주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용자가 실수할 여지가 없어지죠. 당연히 기관 코드에 있는 값만 여기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없는 값을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든 관계도 저장을 해서 닫기 눌러주면 되겠고요. 실제로 봉사기관과 봉사내역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기관 코드 이 부분이죠. 봉사기관의 기관 코드에 없는 값은 봉사내역의 기관 코드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S01부터 05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를 01이 아니라 09로 설정하게 되면 봉사기관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얘는 실제로 변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눌러서 저장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앞에서 했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입력 마스크라는 설정 부분인데 새 레코드 부분을 이렇게 가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문 소문자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해서 입력을 해도 입력이 되질 않아요. Shift 키를 누른 게 아닙니다. 그냥 S를 입력하면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를 입력하고 싶어서 F를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숫자만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이죠. 숫자 두 자리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보면 언더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입력하는 부분에 언더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 아까 입력 마스크 구역 설정할 때 세미콜론으로 나누는 부분 중에서 세 번째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언더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다가 테스트하다 보면 이 레코드를 저장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변경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이죠. 봉사 내역 테이블을 열고 시수라는 부분에 수가 입력되도록 처리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9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유효성 규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오류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테이블을 닫을 때 나타나는 오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변경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얘를 눌러서 개체는 닫아버리고요. 실제로 열어서 확인해 보면 원래 있던 2가 이렇게 잘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몇 번만 연습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문제 1번이기 때문에 30점은 꼭 여러분이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문제 1번의 1번에서는 대부분 입력 마스크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 이 두 부분 잘 생각해 두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1번의 3번 부분에서는 관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점수 배점보다는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면 뒷부분의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말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예제를 보고 따라해보면 대부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